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긴급하게 추경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제가 2023년도 상반기 내로는 그 현금성 지원이 한 번쯤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게 단순히 뭐 감정적인 이유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정말로 뭐 정치를 떠나서 경제 관점으로 봤을 때 코로나19로 아직도 피해를 보고 있는, 왜냐하면 경기 침체거든요. 아직도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현금성 지원이 한 번 정도는 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중요한 것은 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현금성 지원은요, 과거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과 같이 추경이 없으면 사실 좀 불가능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우리가 말한 대로 추경에 대한 논의가 지금 시작되고 있죠. 뭐 정확히 말 안 들으면 논의라기보다는 논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첫 번째 추경이 무엇이고, 두 번째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추경의 특징과 그에 대한 팩트체크,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추경에 대한 장단점, 그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의 의견을 좀 물어보고자 합니다. 이게 정치 관점에서 여러분 보지 마시고요, 경제 관점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추경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1월 30일 기준 추경에 대한 팩트체크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추경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사실 이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읽을 수 있겠죠. 자, 추경은요, 보통 우리가 추가 경정 예산을 줄여서 추경이라 부릅니다. 국가는 예산이 실행 단계에 들어간 뒤에요. 그 다음에 부득이하게 필요하고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예산을 추가 변경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의견을 거쳐 집행하는 예산을 얘기합니다. 이미 국가는 한 해 예산을 미리 짜놓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필요한 자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요, 정부가 예산을 추가 변경해서 국회에 이렇게 제출합니다. 국회. 우리가 작년에 막 국회에서 어떻게 될까? 정부는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는데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시켜줄까? 굉장히 우리가 관심이 많았었죠. 국회에 제출하고 의견을 거쳐서 집행하는 예산을 우리가 보통 추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부득이하게 왜 추경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과거에는요, 가뭄이나 장마철 수해 등 이런 자연재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추경 예산이 필요했었어요. 그런데 1990년대 이후에는요, 이런 중소기업 지원이나 사회간접자본, 우리가 이런 걸 SOC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SOC 건설을 위해서 추경 예산이 필요했었는데, 근데 여러분 다 아시죠? 코로나19 전염병 확산됐어요. 이때 이후로는 2020년 이후의 추경은 약간 특징이 있죠?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경이 이젠 편성이 됐었습니다. 이게 바로 추경이에요. 근데 이 추경에 대해서 이제는 이번 연도 2023년도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논의가, 정확히 말하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가 뭘까요? 자, 알아볼게요. 자, 왜 갑자기 지금 1월 30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추경에 대한 논쟁이 나왔을까라고 봤을 때 에너지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시작은 그랬어요. 자, 야당 입장 보겠습니다. 고물가로 인해서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이제는 야권의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요,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국민에 대해서 최대 25만원, 정의당은 한 모든 가구에 대해서 30만원을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에게 25만원 정도, 뭐 야당이니까 야당을 전체로 본다 그러면 뭐 정의당 같은 경우는 30만원 뭐 지원하자. 이 시작은 뭐냐면 이제 에너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스라든지 에너지 요금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그러면 재원이 있어야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당 쪽에서는 재원 마련 방안으로 추가 경정 예산, 한마디로 추경, 그 다음에 횡재세는 이미 제가 여러분께 다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실제로 사회에서 이슈가 되기 전에 말씀드리죠. 아마 우리 여정가족님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엄청 너무 빠르다는 거. 왜냐하면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경제평론가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빠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아는 정보들이.
이미 제가 이거 이슈되기 전에 횡재세 아마 논란이 될 겁니다 했더니 실제 논란이 되고 있고요. 추경에 대한 예산도 실제적으로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죠. 추가 경정 예산 횡재세 도입이 지금 야당 쪽에서 이제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재원 마련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정 채널은요, 정치 채널 아닙니다. 정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다양한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정책은 누가 짭니까? 정치인들이 짜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정치인이 누가 그랬다더라 그게 아니라 그냥 야당과 여당의 입장, 정부의 입장 이거를 보는 겁니다. 판단은 여러분께 사실인 거예요. 자, 민주당이 제안했던 7조 2천억 원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 논의를 최대한 서두르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고물가 상태에서 여러분의 에너지 단가가 많이 올랐어요. 실제 그건 팩트입니다. 그죠? LNG 가격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LNG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여러분의 도시가스 요금, 열 요금이 폭등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갑자기 고지서 받고 놀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당 쪽에서 민주당 쪽에서는 처음에 7조 2천억 원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주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는 30조 원 규모의 민생 추경을 그러니까 발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겁니다. 민생 프로젝트 협의도 다시 한번 제안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0조 원의 민생 추경. 민생 추경이라는 키워드는요, 야당 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여당이나 야당에서 아이디어를 내면은 만약에 정부가 이걸 받아들이면 이름은 바뀌어요. 무슨 추경 이런 식으로. 일단은 민생 추경이라는 이 키워드는 야당 쪽에서 나왔던 아이디어예요. 요거는 민생 추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민생 추경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 더불어민주당 의견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조 2천억 원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 30조 원의 민생 추경, 민생 프로젝트 협의도 다시 한번 제안드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야당에 대한 그런 입장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정부 여당의 입장도 이제 같이 봐야 되겠죠. 자, 정부는요, 절대 불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제가 날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1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부는 그냥 불가다 아니야. 절대 불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횡재세에 대한 의견도 나왔는데 특정 기업이 특정 시기에 이익이 난다고 횡재세,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해요? 초과 이윤세라 부른다고 했죠? 우리 지난 방송 보시면 다 압니다. 여러분도 이제 똑똑해지셔야 돼요. 그죠? 초과 이윤세, 윈드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초과 이윤세 형태로 세금을 물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전혀 동의할 수 없다라고 정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횡재세가 이슈인 이유가요. 아니, 예를 들어서 정유사 입장으로 본다 그러면, 아니, 정유사가 특정 시기에 이익이 난다고. 그게 뭐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정제 마진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윤이에요, 그게. 정제 마진에 대해서 많이 이윤을 남겼는데, 만약에 나중에 에너지 가격 떨어지고, 그 다음에 경기가 안 좋아서 손해볼 수도 있지 않느냐. 특정 시기에 이익이 났다고 해서 그걸 세금으로 걷어버리면 말이 안 된다. 이런 게 사실 횡재세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대표적인 이유였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지금 정부는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특정 시기에 이익이 났다고. 나중에 특정 시기가 아닌 손해가 날 때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뭐 다시 세금을 돌려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추경 역시 예산을 통과시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올해 예산을, 그쵸? 올해 예산 통과시키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여기에서 추경을 검토한다? 이거는 맞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추경호 부총리는요,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제 집행 시작을 막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 집행하고 있는데, 아니, 벌써 추경하는 건 재정운영 ABC의 기본도 맞지 않는 거다.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그런 재정 정책을 추가로 해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제는 추경호 부총리는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제는 여러분께 팩트만 전달해 드려요. 실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니 본 예산 집행한 지 얼마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추경이냐? 이거는 재정 운영의 ABC, 그러니까 원칙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만약 추경을 한다는 얘기는요, 돈 푼다는 거거든요. 돈 풀면 뭐가 되겠어요? 물가 상승을 자극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통화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그런 재정 정책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우리 올드 멤버들 다 기억하시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추경호 부총리는 옛날 때부터 추경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되게 재밌죠? 이름도 추경호 부총리인데
옛날에는 의원이었죠. 그 전에 또 학자이기도 하셨습니다. 추경호 의원은요,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추경을 좋아하지 않아요, 원래부터가. 근데 그 새 정부 들어와서 그 손실보존금 때문에 추경을 했었잖아요. 그거는 이미 약속된 공약이다 보니까 사실 했었던 거죠. 제가 봤을 때 그 당시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기 싫었을 거예요. 근데 이미 약속된 거라서, 그 당시에 또 인터뷰했을 때도 약속된 거니까 한다. 하지만은 앞으로는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이미 그런 뉘앙스를 던져줬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추경호 부총리는 아마 추경을 안 할 거야,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역시나 이번에 추경에 대한 입장, 그거는 재정 운용과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반대 입장을 지금 피력하고 있습니다. 자, 여당 입장도 봐야 되겠죠. 국민의힘, 양심이 있다면 또다시 빚을 내자는 주장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뭐냐면 이제 민주당, 양심이 있다면 빚내서 또 하자는 얘기는 하지 말아라. 지난 정부 때 이미 국가 부채가 1000조 원에 넘어섰고 집권 5년 동안 407조 원이나 국가 부채가 늘었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는 팩트만, 지금 현황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민의힘의 의견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민주당의 의견과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치적 관점으로 이 추경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나는 여당 편이니까 무조건 국민의힘이 맞아. 나는 야당 편이니까 민주당 얘기가 맞아. 이런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이 채널은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 내가 지금 간절하고 내가 지금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 생각을 도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관점에서 절대 보지 마시고요. 내 관점에서 나는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떳떳한 겁니다. 그냥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필요한 거고요. 나의 의견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걸 이제 댓글로서 여러분께서 표현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관점으로 제발 보지 말아 주십시오. 어쩔 수 없이 정책이다 보니까 이 정책을 짜시는 분들의 입장을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각계의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자, 지단 추경 사례를 보면 이게 그런 거예요. 이제 정부나 이제 여당 쪽에서 벌써부터 무슨 추경이냐라고 했을 때에 아니다. 지난 추경 사례를 보면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추경을 통과시킨 예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2020년도가 어쩌죠? 코로나 빵 터진 해였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들어왔던 해예요. 정말 어려웠었죠. 한 해만 4번 추경했습니다. 그때 제가 방송 나가서도 와, 진짜 한 해에 4번은 거의 역사,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2022년도에 작년에 사상초유로 2월에 추경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 제가 또 방송에서 막 저도 깜짝 놀랐다고 말씀드렸는데, 없었어요. 지금까지 이제는 본 예산 딱 1월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 작년도에 다 짜놨고 1월에 딱 들어가는데 2월에 갑자기 추경 얘기가 팍 튀어나왔거든요. 2월에. 그래서 이제는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사실. 왜 그러냐면 유례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근데 그날 아시죠? 몇 달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간에서는 뭐 포퓰리즘이다, 아니면은 뭐 표심이다, 뭐 이런 얘기가 그때 있었잖아요, 사실 작년에. 초여에 2월에 추경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그때도 했는데 지금도 왜 못하냐, 이런 주장과 아니 장기 경기 침체를 염두고 하반기에 쓸 카드 정도는 남겨놔야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야 지금 2월에 추경해버리면 그럼 하반기에 가서 정말 어려울 텐데, 제가 봤을 땐 정말 어렵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쓸 카드 하나 정도 남겨놔야지 벌써부터 이걸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한 정부가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올해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하기로 한 만큼, 그쵸? 요거는 이제 경기가 어려우니까 정부는 무조건 상반기에 본 예산 같은 거 짜져 있는 거, 소상공인 지원, 전국민 지원금 이거를 상반기에 집중해서 쓰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 얘기예요. 상반기에 집중하기로 한 만큼, 야 지금 추경을 꺼내들 때는 아니다라고 지금 좀 나누어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좋아요. 이거는 이제는 각계의 입장에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의견은 뭐냐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이번에 만약에 추경에 나오는 뭐 민주당이 얘기하는 민생 추경의 내용은요, 소상공인,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소상공인 추경은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는 에너지 추경이라고 보통 부르고 있어요. 저희 쪽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추경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도와주는 과거처럼 그런 추경이 아니라 이제 에너지로 고통받고 있는 말 그대로 가스 요금 올랐고 열 요금 오르다 보니까 난방비 때문에 피해를 봤던 정말로 어려움을 겪는 이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전 국민에게 뭐 얼만큼의 지원금을 준다. 이런 에너지 추경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추경입니다. 그걸 보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에너지 추경이 가던 뭐든 간에 저는 만약에 추경이 진행된다 그러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따로 예산이 저는 책정해야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번에 그 추경,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치적 관점이 아니라요, 경제적 관점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 바라본 추경 필요할까요? 아니면은 지금 물가 너무 심각하고 당장은 필요 없어, 이렇게 여러분 보십니까? 이거는요, 뭐가 맞다 틀리다의 관점은 아닙니다. 제가 왜 여러분께 묻고 싶냐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매우 중요하고요.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이번 추경 들어가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따로 예산이 마련되어 질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의견. 그리고요, 무엇보다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방송에 나가잖아요. 방송에 나가서 추경이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거보다는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과 많이 만나봤는데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은 이번 추경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대더라. 저의 의견이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의 의견이 이렇대더라 라고 저는 얘기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과연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생각하는 이번에 추경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 아니면은 여러분 입장에서 바라본 추경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나는 뭐 정치인으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무슨 정당에 가입돼 있으니까 이런 관점이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입장으로서 내가 지금 자영업을 소상공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바라본 추경은 과연 여러분께서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 여러분 댓글로서 여러분의 의견을 표현해 주시겠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정치적 견해 이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뭐 정치 이름 얘기하면서 뭐 누가 좋네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는 다른 정치 채널 가셔서 하시는 거고요. 철저하게 여기는 자영업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중심을 위한 정보를 드리는, 경제적 자유를 위한 정보를 드리는 채널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의도 정보맨은요, 여러분 자영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공부 스터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관점, 소상공인 관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의미를 여러분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의견이 그동안 너무 죽어 있었어요. 여러분의 의견이 이제는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자꾸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자꾸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 대한 정책이 뒷선인 거예요. 이번 2023년도에는 여러분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좀 특별하게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공부 스터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이미 아시겠지만 경제평론가로 매주 화요일마다 고정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또 고정방송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를 해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회가 될 때마다 참 어려운 분들, 지금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가장 심하게 받고 있는 분들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인데, 안타까운 게 남들이 몰라. 그거를 모릅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지금 뭐 가게 열어봤자 손님도 없죠. 경기 침체죠. 지갑 다 닫으셨잖아요. 소비자들은 돈을 안 쓰잖아요. 그럼 나는 월세도 내야 되고 우리 애들도 먹을 거 사줘야 되고 학원도 보내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는데 돈이 안 도니 지금 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없는 거죠. 이런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는 게 여러분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이 정책에 담길 수 있도록 항상 제가 옆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시고요. 우리 여정 가족이 아니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정 가족님은 항상 구호를 외치고 끝나요. 인사법이 있기 때문에 또 오늘도 빠짐없이 해야 됩니다. 우리 여정 가족님 남아 계십시오. 네, 우리 여정 가족님 남아 계셨죠? 자, 오늘도 한번 외쳐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자꾸 이렇게 제가 어쩔 수 없이 아시죠?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리지만 어쩔 수 없이 이게 정책이다 보니까 이렇게 여당이나 야당에서 나오는 얘기를 정리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정치색이 있진 않습니다. 원래부터가 정치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고 있는 얘기,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 흘러가는 이 정책에 대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의 영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자 하는 거지, 절대적으로 무슨 뭐 어디가 맞다 틀리다의 관점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청정지역입니다. 여기 와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기는 여러분을 위한 채널이라는 거, 우리가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채널이라는 거, 여러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정보를 드리는 채널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의 편이고요. 전 여러분을 위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 아시죠? 자, 우리 여정가족님들 많이 힘듭니다. 다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지금. 네, 정말로 힘들죠. 정말로 뭐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생각하면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큐멘터리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다큐멘터리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다큐멘터리들을 이제 보면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얘기가 나오면 이 가슴이 너무 아프고요. 정말로.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작년부터 계속 얘기해 드렸죠. 2022년이 문제가 아니라 2023년이 더 문제다. 왜? 코로나가 끝나도요. 그 코로나에 인한 경기 침체에는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직격탄을 맞는 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에요. 그럼 그분들을 지원해 줘야죠. 코로나19 끝났으니까 지원 끝? 이게 아니라 연장선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죠. 경기 침체잖아요. 경기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분들을 위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아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고요. 항상 중심 잡아가면서 여러분과 늘 소통하고 여러분과 늘 청정지역으로서 여러분과 늘 함께 소통하도록 노력 더욱더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가족님들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시면 좋겠어요.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여러분 모르겠네요. 하지만은 여러분은 잘 될 겁니다. 뭐 변함이 없는 게 절대 이제는 변함이 없는 건 여러분은 잘 될 거예요. 여러분은 분명히 잘 될 겁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이 목표한 대로 꿈대로 분명히 잘 될 겁니다. 자,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외쳐봅니다. 자, 항상 우리 인사법 아시죠? 자,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